분명히 진실은 무죄인데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놓치면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분명히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건들 사례를 3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가끔 내가 떳떳하니까 나는 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사실대로 얘기하면 무혐의 나오겠지,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판사일 때 공무집행방해 상해 무죄를 선고했던 판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긴급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2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셨는데요.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하고 시비가 붙어서 이 여자분이 맥주병을 깨가지고 상대방 남자 목에 들이대서 협박하는 이런 내용의 소란을 피워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아니라 이 여자분의 일행하고 상대방 테이블의 남자분 한 사람씩을 현행범으로 잡아갔어요.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아닌데요, 한 적이 없어요. 또 상대방 테이블 남자도 걔 아니에요, 여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다시 출동을 합니다. 그 여자분은 도로에서 소리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이 여자분을 다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된 게 형사소송법 200조에 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은 먼저 출석 요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할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은 긴급 체포를 했어야 될 사안이었어요. 현행범이 아니었죠. 그 범행 직후인 바로 그 장소에서 체포를 했어야 현행범 체포가 되는 건데요. 이미 그 장소에서 떨어졌고 시간도 뭐 10분 이상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긴급 체포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었어요. 근데 경찰은 현행범 체포를 했죠. 이 현행범 체포가 만약에 부적법하다 그러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당방위로서 무죄가 됩니다. 이런 법리적인 주장을 그 변호인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흉기로 협박한 적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열심히 다퉜어요. 경찰관 때려서 상해 입힌 거는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판사가 봤을 때 이 사안은 현행범 체포 사안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판 과정에서 심리를 해본 결과 현행범 체포가 부적법하다는 판단 하에 공무집행방해 무죄, 상해 무죄, 집단 흉기 등 협박 부분은 유죄가 나왔죠. 저는 이 사건을 판사일 때 바라본 사안인데요. 체포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다퉈볼 수 있는 그런 법리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구의료법 41조에 따른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제가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의료법 41조가 의료기관이나 병원은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이 되면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 이런 식으로 근무하도록 보건복지부령에 규정이 돼 있었는데 제가 재판을 했던 그 의료기관은 의사가 2명이 당직을 해야 되는데 1명만 당직을 했던 사안이어서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 의료법 41조를 놓고 보면요, 그냥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그 당직 의료인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을 해줘야 그 위임을 받아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할 수가 있는 건데 재판을 했던 그때 당시 법에는 그런 위임을 받지 않고 정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위헌적인 규정이거든요.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그 규모를 정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 복지부령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죠. 연구 끝에 제가 직권으로 무죄 판결을 한 사안인데요. 제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변호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구의료법 41조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된다는 그 규정을 위반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판사들은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했던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됐었다고 하면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겠죠. 물론 지금 현행 의료법 41조는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바뀌었어요.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의 미비를 찾아낼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강제추행 사건인데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저희를 선임을 하고 저희가 효과적으로 주장을 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제가 뭐 1심 변호인을 비난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일어나가지고 피해자를 접듯이 무릎하고 이렇게 몸통을 안아서 안방까지 들고 가서 안방 침대에서 추행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런 상태가 되려면 피해자의 키라든가 몸무게 정도를 알아야 될 거고, 피고인이 그런 형태로 드는 게 가능한지, 어떤 방해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안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좀 더 다퉈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1심에서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거실에서 앉아있던 장소에서 그렇게 안고 가는 게 가능했는지. 항소심에서 재연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사람을 접어서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라든가 이런 게 끝났기 때문에 피해자를 다시 불러보자고 하는 건 항소심에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컸어요. 그래서 1심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현재 공소사실 내용하고 다른 내용의 얘기를 했다는 간접 증거를 밝힐 수 있는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니까 재판부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실제 키는 거의 170 정도 됐었고요. 그때 당시 몸무게는 60kg 정도 됐다는 게 드러났었고요. 피고인의 키도 한 173 뭐 이 정도여서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무릎 수술도 하고 허리 디스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람을 접듯이 들어 올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누구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느냐의 싸움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 그리고 두 사람의 신체적인 상황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좀 반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을 하실 때 변호인하고 어떤 방향으로 공략을 할 건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어떤 전략을 쓸 건지 한번 잘 얘기를 나눠보시고, 그런 전략들이 효과적일 것 같다 하는 분들을 변호사로 선임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 게 좋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더라도 내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를 하고 얼마만큼의 효과적인 전술을 쓸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잘 들어보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이었습니다.